네,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 모시고 북풍 공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김병조입니다. 수방사에서 뵙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뵙고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네. 바쁘시죠? 네, 네. 잠은 좀 주무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잠이 부족해서 졸려요. 어젯밤에 또 주블리 TV 네, 네. 그 와중에 또 라이브 방송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예. 진짜 정말 성실하게 네. 예, 참으로 귀여우신 주블리 TV 사성 장군님. 네. 지금 주블리 TV도 잘 되죠? 네, 이번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50만 돌파. 아니요, 한 42만 정도 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윤선은 60만 직전이네요. 아니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예. 자, 장군님. NLL에서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상원의 민간인 아닙니까? 점집을 네. 운영했던 아기보살. 네. 아기보살 점집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 수첩에 보니까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 네. 이 사람들 전쟁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네. 정치적인 위기를 그런 걸로 타개한다든가 그런 명분을 잡아서 비상계엄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우리 당에서는 여러 번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남북한 긴장을 예. 계속 고조시키는 이유가 네. 정치적인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서 아니냐 네. 또는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명분을 잡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네. 보낸 것도 그러하고 예. 대북 9.19 군사합의 파기 효력 정지시키고 예. 또 대북 확성기를 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통상의 경우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예. 도발을 하는데 이번엔 대남 확성기를 예. 틀면서 소음을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고 그래서 북풍을 조작을 해서 비상계엄을 대의명분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증거가 그 수첩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 NLL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것이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 사업을 하도록 네. 그런 평화 수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했더라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막 확인돼서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사실 이게 내란보다는 외환의 성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지적을 이제 초반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확인되는 노상원의 이제 수첩이 나온 건데요. 여기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네, 그렇죠. 의원님 수거 대상. 네. 네. 용어를 써도 근데 이게 정치인 군사 언론인 용어입니까? 군사 아니요, 용어요? 그런 군사적으로도 그런 용어를 전혀 안 써죠. 군대 용어 아니었어요. 아니죠. 뭐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런 일상적으로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것만 쓰지 군대에서도 이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왜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누구의 용어였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고 메모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나 김용현이나 윤석열의 국민을 보는 인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윤석열 맨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 주장했잖아요. 예. 반국가 세력이 누구겠어요?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네.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예. 김어준 뉴스공장 이런 네. 장윤선이도 거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유 저처럼 잔잔바리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예. 이번엔 언론인, 판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 네. 그런 분들을 윤석열이나 김용현 눈으로 봤을 때, 노상원 눈으로 봤을 때 수거해야 쓰레기같이 척결해야 되는 대상, 수거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 되고 첫
취임 인사를 국회에서 할 때 예. 본회의장에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깍듯이 인사하고 민주당 쪽은 아예 인사도 안 하고 가서 국회의장이 지적하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들 조금 있으면은 다 쓸어버릴 대상, 수거의 대상이니까 왜 인사하느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지 않나 하는 지금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추산내 보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국회 봉쇄. 네. 예,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하고 그 다음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김어준 씨가 폭로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뭐 가짜 뉴스다라고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도 그런 전화를 한동훈 대표도 본인도 이제 위험하다. 지금 국회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오늘 확인된 바로는 홍장원 1차장이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에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김병기 의원이 그 알고는 있는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살 계획이 정말 있었다는 거고 그 사살의 대상이 처음에 알려진 14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사살의 대상이 꼭 14명보다는 그 뭐 사실은 사살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네. 거기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네. 국회 봉쇄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잖아요. 네.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예. 최초 계획은 봉쇄였어요. 특전사령관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네. 밤에 오면 국회가 비어 있을 걸로 알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예.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다. 안에서 예.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인원. 시민들이 있고 보좌진들이 막아서고 그렇죠. 해서 당했다 하니까 예. 국회 봉쇄를 하려는 그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는 네. 뭔가 계획이 있고 예.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계획과 음모는 있었는데 네. 실행으로 안 옮겨진 경우잖아요. 예. 그 사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살도 예. 어떤 정치인이 됐든 언론인이 됐든 그 수거의 대상 중에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게 네. 이 사람들이 쓴 수거 진짜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수거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한테 뭐 처단이란 단어를 그러니까요. 쓰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거해서 또 그다음 뭐 한다 이런. 그러니까 사살 계획이 네. 여러 명에게 있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게 그럼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됐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가늠하기 어렵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 예. 사실 저도 HID가 최초로 그 투입이 됐다라는 제보를 받았을 때는 예. 처음에 길을 의심했거든요. 예. 박선원 의원이 HID가 투입된 것 같아 나한테 제보를 하길래 네.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군이 그래도 HID를 하겠는데 확인을 했더니 HID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HID 목적이 뭘까 해서 저는 처음에는 체포조일 것이다. 예, 체포죠. 차마 사살 이런 것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첩사에 있는 수사관들이 체포조로 49명 운영이 됐다고 방첩사에서 밝혔고 그 수사관들은 대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체포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하는 분야를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면 HID 같은 요원들은 전문 분야가 뭐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고 이런 전문이니까 그런 임무를 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어준 씨 발언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어준 씨 그 얘기 사살 뭐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모 시의원이 고발을 했더라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이종배 씨가 그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발 전문인데 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 단어 속에는 계획과 음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반국가 세력을 처단이라는 단어, 처단 대상이라고 썼는데 이게 단순 구금이 아니었던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1 벙커에 뭐 선관위 30명 2건 씌우고 의원님 말씀, 저는 그 소름 끼치는데 그렇죠. 케이블 타이로 손발 네. 묶어가지고 2건 씌워가지고 B1 벙커로 끌고 가라라고 했던 끌고 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 싶기도 한데. 끌고 가서 이제 21대, 22대 특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서버를 확보해서 서버를 조작을 해서 이것도 거짓이다 하는데 서버만 갖고는 국민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관위 직원 그것도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관위원장까지 예. 해서 그 사람들을 또 고문하고 취조해서 조작을 해서 예. 그분들 입으로 또 뭐 예를 들면은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런 걸 예.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22대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뭐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네. 자격을 박탈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무력화되고 예.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척결하는데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사살 몇 호 안에 들어가겠죠. 가만히 놔두면 골치 아프니까. 아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제가 이 자리 못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폐쇄됐을 텐데요. 그렇겠죠, 예, 의원님. 예. 저도 뭐 어디 끝방에 앉아 있겠죠. 포고령에 이런 거 금지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수사 2단, 예. 그 노상원이 운영했던 수사 2단이 사실상 계엄의 핵심 어떤 그 뭐 야전 부대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는데 이 수사 2단의 존재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합동수사본부가 비상계엄이 되면 예. 꾸려지고 이번에 꾸렸잖아요. 예. 합동수사본부장은 이제 방첩사령관이 되고 여인요? 합동수사본부장은 옛날에 12.12 때 보면은 전두환이 했죠. 네가 그때 예. 했거든요. 전 12.6 사태 났을 때 예. 전두환이가 그 기무사 그때 예. 보안사령관 하면서 합수본부장을 했어요. 예. 합수본부장은 검찰, 경찰, 군 예. 다 통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걸 통제하는데 일반적인 합수본부에서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네. 검찰하고 경찰하고 통제해서 예. 여러 가지 하는데 네. 그쪽은 수사 1단이 될 것 같고 수사 2단은 이제 네. 이번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와서 네. 그걸 좀 신문하고 고문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예. 척결의 대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척결했겠죠. 네. 예. 예. 그런 거가 수사 2단인 것 같고 노상원은 이런 수사의 개헌과 관련해서 이쪽 뭐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걸 총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네.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는 누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헤드가 노상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여러 루트가 있는 거죠. 예. 윤석열, 김용현 해서 루트가 있는데 이쪽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네. 수사하고 이쪽은 노상원 쪽이 될 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계엄사령관하고 예. 지구계엄사령관, 지역계엄사령관 20개 이상 설치돼 있었잖아 전국에. 그렇죠. 그런 계엄사령관들이 예. 행정부, 다. 사법부를 관장했을 것 같고 네. 합동 수사본부 방첩사령관은 이제 전체적인 수사나 뭐 이런 총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루트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분야 부정선거 분야. 예. 그다음 척결 대상의 민주당이나 뭐 이런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하는 이런 분야 언론인 판사 막 나오잖아요. 이런 분야는 노상원이가 여인영과 협조해서 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렇게 인식 자체가 너무 동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적인 언론 매체만 그 접근한다고 보더라도
그런 생각은 부정선거 이런 거는 좀 약간 사이비 종교 비슷한 생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거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 빠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국민들로서는 매우 기가 막힌 상황이다. 사실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죠. 총선은 각 지역별로 창관인들이- 거기서 창관인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그 선거구마다 예. 거기에서 예. 엄청나게 창관인도 있고 예. 감시단도 있고 해서 이중 삼중 예, 다 체크하는데 각 당에 다 와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걸 250 몇 개 지역구를 예. 어떻게 다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발상이 예. 아주 극우 유튜버나 극우 일부 인원들이 주장하는 거를 마치 그것을 본인이 신념화됐는지 아닌 그걸 이용을 해서 눈에 가시 같은 민주당을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이용하려고 했는지 예. 두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신념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지금 우리 제작진이 하나 찾아주는데요. 2024년 10월 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소름 끼친다.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맞대응을 했더라면 그럼 전쟁이 났는데 다행히도 북한이 이런 판단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된 건가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사실은 그 당시 역으로 추산해 보면 네. 러시아에 파병하고 또 병력을 러시아로 그렇죠.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맞아요. 자기들이 호기를 맞이했잖아요. 맞습니다. 무기 예. 판매하고 예, 러시아 예.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평소와 같지 않게 우리가 막 그 해도 개북 학생기 들고 해도 관심이 이쪽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서 김여정이가 그냥 말로만 막 엎어놓고 맞아요. 국경선 만들겠다 맞아요.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파병권이나 무기 판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네. 아마 우리가 그 긴장을 조성하고 네. 그랬으면 그쪽에서 맞대응으로 분명 군사적인 도발을 예. 했을 텐데 예.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 보니 그런 거예요. 특히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네. 북한에서 얘기하는 최고 존엄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욕을 막 하는 맞아요. 전단이 평양 예. 중심가에 뿌려진 건 용서할 수 없거든요. 예, 북한 예. 입장에서. 예. 그럼 북한 군부가 분명히 나서서 예. 이거 원수 갚아야 된다 하고 도발을 했을 텐데 예. 이번에는 예. 러시아의 무기와 또는 동맹을 맺으면서 예. 파병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국외 전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쪽 그 남북 문제에서는 현상 유지만 하자. 이것이 참 기가 막히고 네, 어처구니가 없고 네. 사실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 그렇죠. 거고 네. 참 진짜 다 그런데 그 홍장원 차장이 내가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다. 이게 외교안보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의원님 관련해서 혹시 그 정보가 좀 취합된 게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제가 들어온 제보 그대로 얘기하면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죠. 의원님 받은 외교 관계도 그렇고. 예, 네, 의원님이 받은 제보도. 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개하지 않으신 여러 제보가 있으신데 네. 그거를 말하면 발칵. 근데 지금도 이미 발칵 뒤집힌 상태인데 네. 여기서 더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도 체크하고 예. 또 한미 관계에 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네. 금이 갈 수.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예. 지금 크로스 체크도 하고 검토하는 중이에요. 예. 아니 왜냐하면 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 브래드 셔먼이라고 미국 하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마치 북한군이 꾸민 것처럼 그 상황이 발생해도 그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것쯤은 미국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김어준 씨가 국회에 과방위 출석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치 어디에 그 인민군복을 매복해 두었다가 HID가 그걸 꺼내 입고 소요를 일으키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뭐 상황을 이제 국지전으로 간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왔었고요. 예. 그런데 그와 유사한 또 제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밝혀지면 한미 관계도 안 좋아지고 예. 그 제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예. 지금 또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에 좀 더 확인이 되면은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너무 어이없고 너무 황당하고 예.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예. 우리 국가 어떻게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세력들은 예.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로 예. 국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예. 한미 동맹도 무너뜨릴 생각을 했는지 예. 진짜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까지도 파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다. 아니요, 그거는 뭐 예. 파탄 그런 사항이 일어난 파탄 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전자권이 미국에게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전쟁 개시를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동맹 관계 속에서 결정하고 수행을 네. 하고 작전 임무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뭘 벌리려고 했었던 건가요? 뭐 그런 걸 어떻게 협조하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협조해줘요? 네.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이 국지전은 예. 자체로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런 것도 미국에게 협조하고 예. 긴밀히 그런 사항이 되면은 늘 한미 동맹 정신하에 서로 공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공조를 하겠습니까? 공조하면은 미국이 당연히 반대하죠. 예.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비상계엄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예. 거고 국가 자체를 흔드는 건데 네. 미국이 동의를 못하는 건 자명한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제대로 된 통보나 알리지 않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런 정보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오판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전복되고 그러고 난 다음엔 다 세상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거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일인 친위 쿠데타인데 이게 실패하게 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친위 쿠데타는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다 행정부의 네. 권한을 다 가지고 네. 있고 그 군도 다 통제하고 경찰도 다 통제하잖아요. 예. 반대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척결하는 그런 것만 남았으니까 네. 실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도 가능한데 예. 오판을 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국민들께서 그 진짜 포고령 위반해서 체포될 각오를 하고도 맞아요. 여의도로 예. 몰려와서 국회의원을 지켜줬고 장갑차 막았어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실제 목숨 걸고 네, 다 체포될 들어오죠. 위기를 예. 무릅쓰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온 거고 여론도 언론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유튜버들도 예. 그날은 보수 유튜버들까지 예. 그 실제 다 중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유튜버들도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봐요. 밤새 그거를 예, 다 틀었죠. 현장을 예, 맞습니다. 중계하고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2.12 쿠데타나 5.16 쿠데타 같을 때는 언론 예. 통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KBS나 주요 예. 방송사만 딱 장악하면은 예. 밖으로 이런 예. 게 안 새나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세상입니까? 그러니까요. 메인 방송을 하더라도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현장에 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장을 중계해주고. 아 그날 저도 로텐더울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님? 많은 분들이 예. 유튜버들이 또 목숨 예. 걸고 같이 싸워주고 네. 거기 한기자 TV인가 거기서 보니까 유튜브 예. 보니까 이거 하면서 본인도 막 싸우더라고요. 막 그 개헌군과 맞서 싸우더라고요. 막 네.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예. 그렇게 다 애써 주신 덕분이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이른바 그 내란의 실체가 적확하게 다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드러난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밖에 여전히 이제 군 안에 그 김용현의 내란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수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번에 이 내란 세력들을 다 척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에도 조현천 문건이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12.12 내란 때부터 이게 계속 강화 발전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45년 만에 이걸 실행에 옮긴 게 윤석열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뭐 밝혀진 것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네. 실제 이것이 6시간 만에 빨리 끝났기 때문에 예. 밖으로 노출이 안 된 거지. 예, 예. 만약 이것이 며칠만 갔어도 어, 노출이 다 됐겠죠. 예. 그러면 진짜 온 나라가 예. 무너지는 소리가 예.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밝혀진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예. 이번에 이것을 명명백백히 전 분야를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거를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예.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또 예. 세월이 지나면 비상계엄을 꿈꾸는 독재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조하는 군이 또 생길 거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예.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보 들어오면은 그 네. 하나하나가 예전 같으면은 예. 제보가 그 별로 신빙성이 없으면 무시를 했는데 예. 이제는 하나하나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을 하고 예. 있어서 예. 진짜 밤잠 제대로 못 자면서까지 분석하고. 어저께도 늦게까지 제보자 예. 설득하고 뭐 이런 아, 작업도 하고요. 예. 또 모 의원을 보내서 예. 예. 지방에까지 보내서 좀 예. 면담도 해보라 예. 하고 뭐 예.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예.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제보 들었다고 그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신뢰도를 예. 측정하고 2중, 3중 체크를 하고 예.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예. 예. 그렇게 해도 예. 음모론으로 많이 비난을 제가 그러니까요. 받았거든요. 그건 조금 지나면 또 사실로 사실로 확인이 확인되고 되고. 또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신중하게 예. 체크하고 발표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어제 만난 제보자는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곧 설득해서 또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개하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일들이 더 많이 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상원만 있을까 오비 중에.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오비들하고 주로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오비 멤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비는 그 세계를 좀 알면은 네.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비는 그 생리상 그렇게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인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일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여러 가지가 예. 그 계획했지 않나 싶죠. 사회.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를 꾸몄을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이니까 네. 사회가 진짜 혼란스러워서 네. 경찰로도 통제력이 잃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찰 갖고도 안 될 예, 예. 때는 군이 투입을 해서 행정과 사법의 안정을 취할 그렇습니다. 때까지만 하는 거고 전쟁 때는 예. 뭐 전시 비상계엄은 그런데 평시는 그런 상황인데 예. 12월 3일은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다 일상의 생활을 예, 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네. 했으면 대의 명분이 안 서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의 명분을 만드는 이런 음모를 했을 확률이 네. 많기 때문에 예. 첫 번째가 사실 제가 밝혔듯이 그 성관이 직원 30명을 예.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복면을 씌워서 비완 문석으로 예. 간다고 예. 제가 제보를 받아서 예. 체크해서 발표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정대령이 예. 그걸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또 확인을 예. 김경호 해줬고요. 변호사가 네. 야구 방망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예. 됐는데 그게 1차적인 예. 계획이라고 보고 예. 2차 또 그 사람들 예. 그 모였던 38명 플러스 예. 예비역들 예. 또는 다른 오비들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뭔가는 했을 것이다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사회 초요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거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후의 대명분을 갖추게 하려는 건데 예. 지금 하나가 그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2차, 3차 임무가 있었을 것인데 그 2차에 해당하는 게 그 38명 말고도 예비역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예비역 다른 그 오비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소요나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었다. 뭐 테러가 됐든 예. 뭐 하여튼 소요가 됐든 뭐가 있든. 예. 근데 미군 사살은 정말 하려고 했었을까요? 동두천에 있는 부대에 미군이 뭐 한 명 그날 있었던 부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확인이 좀 되셨습니까? 그건 뭐 안 됐는데 하여튼 그와 유사한 제보가 있어서 미군 사살과 관련된 뭐 하여튼 미군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비슷한 제보가 있어서 예.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조만간에 네. 밝힐지 말지 판단을 해서 예.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은 네. 밝히려고 합니다. 네. 네. 무섭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런 사람하고 지금 저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가 좀 필요한 건데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와서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걸 탄핵 저걸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특검법. 네,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24일까지 시간을 줬는데 네. 지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가장 절실하잖아요. 네. 내란에 대한 걸 명명백백히 밝혔는데 네. 해야 되는데 24일까지 예. 시한을 줬는데 안 한다고 발표하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끌려갈 수 없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내란의 관련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입니다. 그 피의자가 곧 되겠죠. 관련자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도 탄핵하고 최소한 국무위원들도 다 책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이 국무총리에 있으니까 예. 이런 사람이 권한대행하면은 안 된다. 예. 바로 탄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또 대통령 탄핵하고 하면 국정 운영에 좀 공백이 너무 생길 걸 우려해서 일단은 놔뒀었는데 그 권한대행을 하고 행동을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거부권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6개 법에 예, 대해서 예. 지금 해야 되는 또 저런 거는 예. 내란 특검 이런 건 빨리 공표를 해야 되는데 하지 하지도 않고 않고 시간을 끌고 이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불확성이 높아지고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또 발효하고 그렇습니다. 더 불안하잖아요. 그럼 예. 저대로 둘 수가 없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의 어떤 공범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탄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총리실에서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국회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